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 속 이미지들은 모두 우주의 실제 사진들입니다. 나사의 찬드라 우주망원경이 직접 촬영한 실제 이미지들이죠.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사진 25장은 찬드라 우주망원경이 찍은 X선 이미지에 다른 우주망원경의 전파 관측 자료와 함께 합성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사진들은 캄캄한 우주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의 현상들을 찬드라 우주망원경이 보내준 단색 이미지와 데이터를 분석해 적절한 비율로 보정한 것이죠. 찬드라 X선 우주망원경은 나사의 4개의 우주망원경 프로그램 중 하나로 허블과 콤프턴, 그리고 스피처 우주망원경과 같이 각기 다른 스펙트럼의 영역으로 우주를 관측합니다. 하지만 콤프턴과 스피처 우주망원경은 아쉽게도 운영 시한이 끝나 지금은 허블과 찬드라 우주망원경만이 관측 활동을 하고 있죠. 1999년 우주로 발사된 찬드라 X선 우주망원경은 지난 25년 동안 우주의 놀라운 모습들을 지구로 보내주며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은 긴장을 풀고 편안히 앉아서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의 사진들을 보며 신비로운 우주 세상으로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메시의 목록의 첫 번째 천체 개성운입니다. 개성운은 6500광년 거리 황소자리에 있는 초신성 폭발이 남긴 가스와 먼지 구름입니다. 가스와 먼지 구름이 밀집해 있는 성운은 별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우주의 보유권입니다. 초신성은 태양 질량의 8배가 넘는 큰 별이 마지막 단계에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밝게 빛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옛날 중국 관측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대낮 하늘에 나타나 약 한 달 동안 밝게 빛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청자색과 흰색으로 표시된 개성운의 중심 부분은 찬드라 X선 망원경이 촬영한 영역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탄생 구역인 오리온 성운입니다. 1310광년 거리에 있는 오리온 성운은 오리온 별자리의 가운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별들이 탄생하는 밀집 구역 가운데 중 하나로 맨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는 크고 밝은 발광 성운이죠. 그 크기가 24광년이나 되는 이 거대한 성운은 오리온의 허리띠에 해당하는 3개의 별 바로 아래쪽에 있는 또 다른 3개의 별 중 가운데에 있는 별입니다. 충돌했다 다시 멀어진 두은하, 눈은하입니다. 지구로부터 5380만 광년 거리에 있는 눈은하는 광학망원경으로 보면 2개의 하얀색 점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습이 마치 두 눈을 부릅뜬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눈은하로 불리우고 있죠. 과학자들은 두은하가 약 1억 년 전에 충돌해 다시 멀어지기 전까지 서로를 밀고 당기는 물질이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은하 NGC4435는 다소 왜소해졌으며 NGC4438 은하는 상대적으로 거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독수리 성운의 별 탄생 구역인 창조의 기둥입니다. 여름철 밤하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수리 성운은 6500광년 거리의 뱀자리에 위치한 성운입니다. 독수리 성운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은 역시 창조의 기둥이라 불리는 곳이죠. 이 이미지는 찬드라가 X선으로 촬영한 빨간색과 파란색의 사진과 제임스 웹의 적외선 사진을 합성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기둥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 두터운 가스 안에서 별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에서 약 6500광년 떨어진 이곳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찬드라 X선 망원경으로 본 우리 은하의 중심입니다. 26,000광년 거리에 있는 우리 은하의 중심은 두터운 가스와 먼지에 둘러싸여 있어 관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찬드라의 X선은 이를 관통해 우리 은하의 초대 질량 블랙홀에서 나온 뜨거운 가스와 폭발의 흔적을 드러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거품 같은 가스 구름에 둘러싸인 볼프레이의 별의 모습입니다. 28,000광년 거리에 있는 볼프레이의 별은 별의 생명주기에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거대한 질량을 가진 별입니다. 강력한 핵융합 반응으로 크게 부풀어 오른 가스를 강력한 항성풍이 우주 너머로 날려보내며 내핵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0만 광년 거리의 센타우루스 A입니다. 센타우루스 A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엄청난 양의 입자를 우주로 내보내는데 이 장면을 찬드라 X선 망원경이 포착한 것이죠.
찬드라 X선망원경이 처음 관찰한 천체 카시오페이아 A입니다. 카시오페이아 A는 1만 1천 광년 거리에 있는 초신성의 잔해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폭발한 초신성 가운데 가장 최근에 생긴 잔해이죠. 찬드라가 X선으로 포착한 파란색 고리는 폭발한 별의 잔해와 충격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드라에 포착된 목성의 오로라입니다. 찬드라 X선망원경은 목성에서도 지구와 같은 오로라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찬드라의 카메라는 2000년 12월 18일 태양계로 방향을 돌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가스행성인 목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찬드라는 거의 10시간 동안 목성을 관찰하며 목성 극지에서 나오는 오로라를 포착했죠. 오로라는 우주에서 날아온 고에너지 입자가 천체의 자기장을 따라 흐르다 대기권 입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으로 목성의 자기장은 지구보다 훨씬 강력한 만큼 목성의 오로라 또한 지구보다 매우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만 8천 광년 거리에 있지만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빛을 내뿜는 초신성 1987A입니다. 대마젤란 은하에 있는 초신성 1987A는 1987년에 폭발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관측되었으며 관측될 때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빛을 내뿜었죠. 이 초신성 1987A는 지난 400년 동안 관측된 것 중 가장 가깝고 가장 밝은 초신성입니다. 초신성은 폭발 후 핵에 있는 원자핵과 전자가 중력 붕괴의 힘에 의해 중성자로 바뀌면서 중성자별이 됩니다. 그리고 중성자별의 밀도는 티스푼 하나 크기의 무게가 무려 10억 톤에 이르는 엄청난 밀도를 가지고 있죠. 찬드라가 관측한 것은 붕괴된 핵 주위의 분홍색과 보라색 고리로 별이 초신성이 되기 수만 년 전 분출된 물질입니다. 초신성 폭발로 인한 충격파가 이 고리에 부딪히며 X선을 방출하면서 찬드라 우주망원경에 포착된 것입니다. 은하수에서 별이 형성되는 성운인 NGC 6334 고양이발 성운입니다. 고양이발 성운은 비교적 젊은 대질량 천체에서 방사된 수소가스가 빛을 발해 상당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리된 수소 영역은 가스와 먼지를 재료로 별이 형성되는 곳으로 수많은 별들이 탄생하는 현장이라는 의미에서 별의 요람으로 불리우고 있죠. 우주에 나타난 배트 시그널 박쥐 그림자입니다. 뱀자리 성운에서 촬영된 어린 별이 뒤쪽에 더 먼 구름에 박쥐 모양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분홍색과 흰색 별은 흐린 구름을 통해 반짝입니다. 이들은 찬드라가 감지한 어린 별로 오른쪽이 모서리 근처에 두 개의 긴 검은색 삼각형이 중앙에 반짝이는 별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삼각형은 사실 어린 별의 그림자로 먼 파란색과 회색 구름에 비춰집니다. 흐린 고담하늘에 투사된 배트맨 후출구호를 연상시키는 이 섬뜩한 모양은 박쥐 그림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중간 나선 은하 NGC 7469입니다.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NGC 7469는 지구에서 약 2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이능 겉보기 크기를 고려하면 지름이 약 9만 광년임을 의미합니다. 처녀자리 성단입니다. 이 이미지는 약 12개의 은하를 특징으로 하며 작은 빛이 점처럼 찍힌 검은색 배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은하들은 빛나는 흰색 점과 비슷하며 다른 은하는 원반과 비슷하거나 빛나는 바깥쪽 고리를 가지고 있죠. 이 은하는 1000개가 넘는 은하가 포함된 은하계군집의 일부입니다. 오른쪽 보라색 줄무늬로 둘러싸인 큰 흰색과 분홍색 점은 시속 약 300만 마일 이속도로 군집을 통과하는 은하 M86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라색 네온 줄무늬는 찬드라 우주망원경이 감지한 뜨거운 가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신성 잔해입니다. 이 초신성 잔해는 폭발한 별의 파편으로 중앙에 밝은 성운이 있고 그 주변을 훨씬 더 큰 확산된 X성 구름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소원의 우물성단 NGC 353입니다. 1752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나콜라스 루이스 드 라카유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소원의 우물성단이란 명칭은 성단이 소원의 우물로 떨어진 은하 같은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이었죠. 성단의 나이는 3억 년이나 되었으며 약 400개의 항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막대 나선 은하 NGC 687이 콘도르 은하입니다. 콘도르 은하로도 알려져 있는 NGC 687은 위에서 아래까지 70만 광년 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길쭉한 막대나선 은하 중 하나입니다. 이 은하의 길게 늘어진 형태는 사진의 중앙 바로 위로 보이는 작은 은하 IC4970과 지속적인 충돌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왼쪽 상단에 보이는 NGC 687의 나선팔에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푸른빛의 지역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행성상 성운 HBO입니다. 태양과 비슷한 별의 마지막 단계인 행성상 성운 HBO는 유명한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발견하였죠. HBO의 뜨거운 가스에서 나온 X선은 찬드라에 의해 감지되어 촬영되었습니다. 행성상 성운은 발광성운의 일종으로 늙은 적색거성의 외피층이 팽창해 형성된 전리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상 성운의 수명은 수만 년 정도로 우주적 규모에서는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별의 수명이 거의 다 끝난 적색거성 단계에서 강력한 항성풍의 영향으로 별의 외피층을 바깥쪽으로 방출하고 있죠. 그 결과 적색거성의 대기 대부분이 팽창해 나가고 나면 노출된 뜨겁고 밝은 항성액이 자외선을 내뿜어 팽창한 외피층을 전리시킵니다. 흡수된 자외선은 중심별 주위의 흐릿한 기체를 들뜨게 만들어 알록달록한 행성상 성운으로 보이는 것이죠. 에이벨 215 은하단입니다. 20만 광년 길이에 끓어오르는 가스 줄기를 따라가며 한때의 우리 은하수와 같았던 은하가 먼 은하계 군집의 심장부를 시속 450만 마일로 돌진하며 산산이 조각나고 있습니다. 주변 군집 가스와 이례적인 격렬한 충돌은 새로운 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신선한 수소를 제거하며 뼈대만 남은 나선팔로 벗겨집니다. 우주 절벽이라고 불리는 NGC 3324입니다. 밝게 빛나는 이 우주구름은 산계별무리 NGC 3324의 어린 별들이 뿜어내는 별폭풍과 복사에 의해 조각된 구름입니다. 타오르는 원자가스와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먼지 구름들과 함께 주머니 모양을 만들고 있는 NGC 3324의 지름은 약 35광년입니다. 이곳은 성운들이 잔뜩 들어차 있는 남반구 별자리, 용골자리 방향으로 약 7,500광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막대나선 은하 NGC 1365입니다. 막대나선 은하 NGC 1365는 20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는 장대한 우주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로자리 방향으로 6천만 광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NGC 1365는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온 화로자리 은하단의 주요 은하입니다. 인상적으로 높은 화질을 담고 있는 이 사진에는 막대의 양끝쪽과 나선팔을 따라 왕성하게 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과 은하의 중심 핵을 가로지르고 있는 먼지띠의 세세한 모습이 담겨 있죠. 이 은하의 중심에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NGC 1365의 막대가 별들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에 가스와 먼지들을 주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심 블랙홀의 물질 주입을 계속하면서 은하의 진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펄서의 바람 성운 MSH15-52입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펄서 바람 성운과 저에너지 X선 구름이 결합하여 빛나는 불씨를 잡으려고 하는 해골손의 기괴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RP20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수 크기에 가까운 두 은하가 충돌한 결과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초발광 적외선 은하로 2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촬영한 결과 은하 중심부에 200개 이상의 거대한 성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단 중 가장 거대한 물질은 태양의 약 1000만 개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NGC 1850 이중성단입니다. NGC 1850은 은하수의 이웃 은하인 대마젤란 구름에 있는 밝고 이중적인 성단입니다. 여기에는 태양의 11배 질량의 블랙홀과 동반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드라에서 X선을 명확하게 감지하지 못한 것은 블랙홀이 동반성에서 물질을 빠르게 끌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ACS J003호 은하계 군집입니다. MACS J003호와 같은 은하계 군집은 중력에 의해 유지되는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물입니다. 여기에는 찬드라와 같은 X선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뜨거운 가스가 들어있죠. 이 이미지에는 수십 개의 작은 황금색 반점이 있으며 각각은 별개의 은하입니다. MACS J003호로 알려진 이 성단은 찬드라가 감지한 흐릿하고 보라색의 뜨거운 가스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보면 성단에 있는 대부분의 은하는 빛나는 반점과 매우 짧은 줄무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일부 타원형 반점과 줄무늬는 나선팔이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2021년 우주로 발사되면서 외계 행성의 대기 상태를 탐지하는 임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테스트와 초점 조정 끝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망원경이 가동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첫 번째 이미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첫 해에 놀라운 이미지를 연달아 보내주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전례 없는 디테일로 먼 행성부터 최초의 은하계까지 최고의 이미지들을 관찰하며 편안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제임스 웹이 촬영한 실제 성운들과 은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음악과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타란툴라 성운입니다. 타란툴라 성운은 대마젤란 은하로부터 약 16만 광년 떨어진 곳에 마치 거미줄로 뒤덮인 타란툴라의 서식지 같은 형상이어서 타란툴라라는 별명이 붙여졌죠. 이 성운은 별이 끊임없이 형성되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타란툴라 성운은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별의 탄생 지역으로 옅은 파란색의 이 천체들은 갓 태어난 젊은 항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대 나선 은하 NGC 5068 은하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1700만 광년 떨어진 은하를 바라보며 소행성의 흔적이 남은 화려한 별의 탄생 은하의 비밀이 담긴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은하의 중심 막대 구조 속 별들의 모습을 직접 꿰뚫어 본 것입니다. 기다란 막대 구조를 따라 나이가 많고 무거운 별들이 아주 높은 밀도로 모여 밝게 빛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어지는 나선팔을 따라 붉게 달아오른 먼지 구름띠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허비카로 천체입니다. 새로 태어난 별 주변의 밝은 영역은 허비카로 천체라고 불립니다. 이 특정한 허비카로 천체의 이름은 허비카로 HH21입니다. 지구에서 약 1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천체는 가장 젊고 가까운 천체 중 하나입니다. 개 성운이라 불리우는 NGC 1952입니다.
개성운은 황소자리 방향에 있는 초신성 잔해이자 중심부에 위치한 펄서의 영향을 받는 성운입니다. 카시오페아 A의 모습입니다. 카시오페아 A는 지구 관점에서 약 340년 전 생성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초신성 잔해 중 가장 어리다고 알려져 있죠. 이 이미지는 폭발한 별의 잔해를 관찰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별이 있었고 어떻게 그 별이 폭발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나선 은하 M74입니다. 이 놀라운 이미지는 은하의 나선 팔에 있는 작은 가스와 먼지 필라멘트를 보여줍니다. 유령 은하라고도 불리우는 이 아름다운 나선 은하 M74는 물고기 자리 방향으로 약 3200만 광년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묘하게도 지구에서 봤을 때 은하 원반이 완벽하게 정면을 향하고 있죠. 그 덕분에 은하의 중심부터 외곽까지 아름답게 휘감겨 있는 나선팔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용골 자리 성운입니다. 이 사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사진 중 가장 유명한 이미지로 용골 자리 성운으로 불리우는 NGC 3324 카리나 성운입니다.
적외선으로 포착된 이 이미지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별 탄생 지역을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과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곳으로 젊은 별들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의 가장자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미지는 천드라 X선 관측소와 제임스 웹 망원경이 협력하여 타란툴라 성운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대부분의 성운들과는 달리 타란툴라 성운은 별 형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수십억 년 전 우리 은하의 상태와 비슷한 화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에게 이 성운은 먼 과거에 우리 은하에서 별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창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얼음입니다. 제임스 웹 과학자들은 별과 행성의 탄생지에서 이 분자구름의 다양한 얼음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분자구름의 알갱이들은 단지 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구름 안에 있는 먼지 알갱이들 위에 얼어붙어 있죠. 이 분자구름의 성분들은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메탄과 같은 이러한 냉동 분자들로 이것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결과는 별이 탄생하기 전 분자구름의 얼음 깊숙한 곳에서 더 복잡한 분자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밝고 뜨거운 별, 볼프라이의 WR124입니다. 모든 별은 죽음을 향해 늙어가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천문학자들은 생애의 막바지에 달해 곧 대폭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 별을 발견하였죠. 이 별은 지구로부터 약 30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삼각형자리 은하 M33에 위치한 볼프라이의 별입니다. 이 별은 매우 불안정한 별의 진화 단계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죠. 태양 질량의 25배에 달하는 이 거대한 별은 초신성 폭발을 향해 급박하게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샷입니다.
2016년 3월 4일 나사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역사적인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빨간 점은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에만 134억 년이 걸린 은하 전체입니다. 허블은 30년 넘게 우주에 있었고 그 임무는 대성공을 거두었죠. 우주 공간의 환상적인 이미지를 포착하였으며 수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허블은 인류에게 우주를 보는 눈이었으며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허블이 34년 동안 발견한 놀라운 이미지들과 가장 큰 과학적 발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 4월 24일 미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를 타고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금까지 약 140만 장의 천체 사진을 지구로 보내주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허블이 보내준 데이터로 약 1만 7천 편이 넘는 논문을 쏟아내었으며 천문학 연구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도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죠. 지상의 거의 모든 천체 망원경들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대기와 미세먼지 등 지구의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상 관측의 한계를 넘어 별과 성운, 은하 등은 물론이고 심우주의 모습까지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죠. 1990년 4월 24일 쏘아 올려진 허블은 지구 상공 547km에서 96분 간격으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의 길이는 13m로 버스 한 대 정도의 크기이며 렌즈의 구경은 2.4m에 달합니다. 인류의 모든 광학 기술이 집약된 이 망원경은 제임스 웹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그 당시 최고의 우주 망원경이었습니다. 나사의 대형 프로젝트였던 허블 우주 망원경은 발사 당시 천문학자들의 큰 기대를 모았지만 자칫 실패작으로 끝날 뻔한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0년 4월 24일 수많은 사람의 기대를 품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 마침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 목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허블 망원경을 궤도에 올려진 지 3주 후 허블은 100만 개 이상의 빛을 포착했습니다. 곧 허블 우주 망원경의 첫 관측 영상이 지구로 전송되었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뿌옇고 흐릿한 이미지들 뿐이었습니다. 우주를 관측한 허블이 보내온 사진들은 초점이 맞지 않아 지상 망원경이 찍은 사진보다도 못한 화질이 더 안 좋았죠. 허블 망원경이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이자 미국 의회와 언론은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약 2달 뒤인 6월 21일 나사는 허블 우주 망원경에 기술적 오류를 시인했죠. 문제는 광학장치에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름 2.4m인 주 거울 가장자리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 두께의 50분의 1 정도로 미세한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오류를 잡는데 3년이 걸렸죠. 우주 공간에서 거울을 교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망원경을 지구로 다시 가져와서 수리하는 것 또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허블 엔지니어들은 망원경의 결함과 정확히 같은 값을 갖는 오차를 역으로 일으켜 구면수차를 바로잡는 새로운 광학 부품을 제작해 우주에 떠있는 허블 망원경에 추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1993년 12월 2일 미 우주왕복선 엔데버호는 허블 망원경의 수리를 위해 우주인 7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향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수리 작업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죠. 마침내 1993년 12월 18일 허블 망원경에서 다시 사진들이 지구로 전송됐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받아본 지구의 연구원들은 박수치며 환호하였죠. 재탄생한 허블 망원경이 보낸 이미지들은 기대 이상으로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천체 망원경도 보여주지 못한 우주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우주 관측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대겁광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허블 망원경이 이뤄낸 성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블랙홀 관측은 허블 망원경의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허블은 분광 관측 기능을 사용하여 은하 핵을 들여다보고 그곳의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긴밀하게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이 이상한 행동은 질량 블랙홀에 의해서만 생성될 수 있는 정말로 거대한 중력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블랙홀은 부피는 제로이지만 엄청난 질량이 한 곳에 모여 무시무시한 중력을 가진 죽은 별입니다. 중력이 매우 강해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죠. 심지어 빛조차 빨아들여 블랙홀은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블랙홀에는 물질과 빛이 안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경계에 사건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 일어난 정보는 외부에 전달될 수 없죠.
이론적인 가능성만 제기되던 1992년 강력하고 거대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하 M87의 중심부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M87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가스 원반이 초속 750km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원반 중심에는 태양의 20억 배에서 30억 배에 이르는 큰 질량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허블 우주망원경이 확인한 것입니다. 이 관측으로 바로 블랙홀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1998년에는 거대 제트가 분출되는 것을 관측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은하계 중심에서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2019년에는 천문 역사상 가장 밝은 퀘이사를 발견했습니다. 퀘이사는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흡수하는 에너지에 의해 형성되는 거대한 발광체로 그 중심에 무거운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죠. 이것은 극도로 빛나는 은하 중심에서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 제트입니다. 퀘이사의 힘은 엄청나며 일반적으로 은하수보다 수천 배 더 밝은 광도를 가지고 있죠. 그 밝기는 태양의 600조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또한 미국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주장한 우주 팽창설을 입증하였습니다. 팽창 우주론은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대폭발인 빅뱅을 일으켰고 빅뱅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그 점에서 계속 팽창해 지금의 우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1998년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거대한 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엄청난 빛을 뿜어내는 초신성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우리 은하에서도 먼 초신성이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팽창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2016년 국제공동연구팀은 빅뱅 후 불과 4억 년 안에 생긴 은하를 관측했습니다. 큰 곰자리 방향에 있는 134억 년 된 GN-11은 이 또한 우주 팽창의 증거가 되는 은하로 기록되었죠. 1995년 허블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소장 로버트 월리엄스는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깜깜한 우주 공간을 찍어보자는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들은 천문학자들은 모두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당시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주 비행사들이 현장에서 정비와 업그레이드를 해야 했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이었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로버트 월리엄슨 소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우주의 한 부분을 촬영하고자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희미한 빛을 보기 위해 오랜 시간 촬영을 감행했습니다. 그 당시 천문학자들에게는 이런 결정이 도박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만약 촬영에 소득이 없다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여론에다 눈에 보이는 관측 대상의 대기 리스트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잡아먹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를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허블의 첫 딥필드 이미지는 천문학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구 궤도를 공전하는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5년 크리스마스쯤에 약 열흘에 걸쳐 큰 곰자리 주변의 매우 작은 한 영역을 촬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처럼 여겨졌던 허공에서 무려 3,000여 개의 은하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었으며 천문학이 한층 더 성장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미양 공우주국 나사는 허블 딥필드 사진을 공개하면서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표면을 밟은 닐 암스트롱과 같은 위대한 도약이라고 평가하였죠. 그리고 2003년 9월에서 2004년 1월까지 촬영해 얻은 허블 울트라 딥필드 이미지에는 약 130억 년 전 우주 탄생 후 얼마 되지 않아 태어난 약 1만 개의 은하들도 포착됐습니다. 이 영역은 우주 전체 면적의 1300만 분의 1에 불과해 이 같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은 마치 좁은 열쇠 구멍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천문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구 대기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우주 궤도로 올라 아주 좋은 성능으로 우주 끝자락에 있는 먼 천체들의 빛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이름은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파월 허블에서 따왔습니다. 수많은 천문학자 중에서도 허블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인류 우주관을 뒤바꿔버릴 만큼 큰 업적을 세웠고 이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지난 30년 동안 더 깊숙한 우주를 관측한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우주 탄생의 비밀에 한 발자국씩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축적한 자료는 우리 우주에 살아있는 역사책일 것입니다. 현재는 허블 망원경보다 더 성능이 좋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인류의 우주과학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을 우주로 보낼 예정이죠.
허블 망원경은 이때부터 서서히 임무를 종료할 준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2028년에서 2040년 사이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해 퇴역할 예정이죠. 지난 30여 년간 인류가 바라보는 우주의 크기를 확장해준 허블 망원경은 이르면 10년 이내에 수명을 다하겠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보낸 자료들은 계속 남아 우주의 비밀을 풀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이 우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곳, 당신이 보는 밤하늘의 작은 점들은 은하로 덮여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거기에 있었고 우리는 수천억 년에 걸쳐 그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 공간에 외계 문명이 있다면 아마 그들도 우리 별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34년 동안 묵묵히 우주를 관측하고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